경매는 이거예요. 2015년도에 처음에 만들 때는 거의 그 685개 업체들한테 무상으로 100% 다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그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무상으로 다 줬는데 2차 계획 기간이 이제 1차는 15, 16, 17 이렇게 이제 1차가 있고 18, 19, 20이 2차 계획 기간이고 21부터 25가 3차 계획 기간이에요. 그래서 18, 19, 20년도 요 3개 년도 계획 기간은 업종을 좀 셀렉션해서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을 3% 강제를 했어요. 업종 몇 개 골라가지고 그 업종은 100개를 다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97개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3개는 돈 주고 사라. 경매를 하는 시장으로 만들었고요. 페이즈 3인 지금 21년도부터는 그 유상에 대한 것들이 포션이 10%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업종들이 쭉 있으면은 정부가 어떤 뭐 생산 비용 발생도 뭐 무역 집약도 뭐 수출이 많은 포션들이 있는 업종들은 무상을 많이 주고 내수나 이런 쪽 업종들은 유상 할당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혜택 받는 게 이제 철강 쪽은 무상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발전 쪽은 유상 할당에 이제 들어간 거죠. 발전 쪽한테는 내수 쪽인데 결국은 이제 제조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쪽 에너지를 써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세출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는 발전 부분은 유상 시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발전 회사들은 100개를 할당받으면 그중에 90개는 무상, 10개는 유상. 그래서 유상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돈 주고 사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어떤 그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 시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걔네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5년 상당히 오래됐죠. 20년 됐나요? 그죠? 20년 좀 안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2005년도 시작할 때 무상으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의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발전 회사들은 100% 돈 주고 살아요. 거기서의 어떤 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럽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 주고 사게 되면 전력 가격이 비싸지고 그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 원가가 어찌됐든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럽이 만든 철강하고 대한민국이 만든 철강하고 가격이 걔네들이 비싸겠죠. 그럼 걔네들 수출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유럽만 이렇게 빡세게 하냐. 너희도 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세 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철강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으면 제대로 대한민국 ETS가 유상으로 많이 하고 해서 진짜로 이 생산 라인에 있어서 탄소 비용이 이제 반영된 상태에서 그 비용을 이제 부과된 상태에서 수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지네는 비싼데 우리는 싸게 공급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유럽은. 그래서 이제 엄폐화하다. 그래서 요새 이제 별의별 제도적인 것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끝나고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걸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에다가 수출할 때는 어떤 업종들은 어떻게 제약을 해서 이제 무역 장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작동이 되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사실 여러분 업체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포항제철에다가 우리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럴 거냐.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고 있으니 너희도 우리한테 납품 줄 때 이런 것들은 해줘.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해줘. 라고 해야 돼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러고 포스코도 그러고 현대차도 그러고 다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기간에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어떤 제조업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무역 장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럽 자기네는 발전해서 100%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너희는 10%밖에 안 돼. 발전 쪽은. 그럼 억울해. 그러니까 너희도 더 유상할당을 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선 대응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도 유럽이 했던 것처럼 발전회사에 대해서 100% 할게. 라고 할 때, 유럽 애들은 이제 겉으로는 좋아하죠. 근데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유럽 배추권은 10만 원인데 너희는 2만 원밖에 안 돼. 이게 싫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그 배추권은 너무 싸. 너희도 10만 원에 가게끔 해라는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다라는 것. 그 얘기는 우리가 이쪽 시장을 좀 길게 보면 대한민국 탄소 배추권 시장도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로서 이쪽 시장에 투자하겠다. 내가 뭐 재테크 올인하겠다 그러면 탄소에 한번 100% 한번 해보세요. 여담으로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0.5유로가 된 적이 있어요. 0.5유로. 지금 얼마까지 됐어요? 제일 높았을 때 98유로예요. 10만 원이 넘어요.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였죠. 0.5유로가. 그게 이제 10만 원까지 갔으니 그 기간은 한 10년 기다리시고 10년 참고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할 때 장기 투자가 뭐 좋다 그러는데 그거야 뭐 여유가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고 이자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장기 투자할 그건 없죠. 근데 어쨌든 이쪽 시장도 길게 보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최근에 이슈를 말씀드리면 워낙 그 감축에 대한 압박을 세게 하니까 유럽 쪽에서 배추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한 70유로쯤 안 될 겁니다. 한 68유로쯤 돼요. 그 98유로가 이제 좀 내려왔는데 자료 머티리얼 논문 페이퍼들 보다 보면은 뭐 한 2030년도에는 120유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빠르게 좀 할게요. 앞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어려워서 질의할 게 없는 건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이제 돼 있고요. 뭐 12만 5천 톤부터 이제 이상 에미션이 배출하는 사업장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배출을 차지하는 양 중에서 685개 업체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7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포션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권 시장 전체가 커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에미션 양은 상당히 커요. 78%, 9% 돼요. 그리고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그런 업체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에 대한 이슈는 과거 3개년도에 대한 배출량을 해서 할당을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업종들은 그 뭐 벤치마킹 그 설비가 갖고 있는 시멘트나 이런 것들 비교 가능한 그 섹터의 업종에 들어가 있는 여러 회사들이 만약에 시멘트다 그러면 생산 라인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라인에 대해서 에미션을 적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쓰는 것들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보고 그거보다 이제 적게 하는 그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는 더 많이 할당해주고 그 높으면은 적게 할당해주고 그래서 생산 설비를 평균화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벤치마킹 할당이 있고 그게 넉넉치 않으면은 과거 3개년치에 대한 평균 해가지고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죠. 돈 내고 무상으로 받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할당을 최대한 무상인 상태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행기간이 해가 갈수록 계획기간이 경과할수록 넉넉치가 않다. 이유는 유럽 애들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이제 무역 장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정부가 매월 2019년 3월 달인가 그때부터 경매시장을 딱 스타트했는데 매월 경매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환경부가 경매시장에 뭐 100개를 공급할게요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하면 업체들이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들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가 저조해서 뭐 90개만
사겠다는 업체가 접수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개의 물량을 사겠다고 100개만 공급하는데 200개 하겠다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100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응찰량이 뭐 200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출 공급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응찰자들이 100개 중에 뭐 50개만 하겠다. 그러면은 남아 도는구나. 굳이 남아 도는데 왜 경매에 왜 사냐? 이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게 그 노란색 선이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평이 되어 있는 국면. 그건 이제 100개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업체들이 뭐 100개 이상으로 공급한 거죠. 그래서 나누게 했었을 때 제가 일부러 100으로 다 잘랐는데, 사실은 저렇게 100 되기보다는 120, 뭐 150 뭐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공급하겠다는 양하고 입찰자들이 들어서 사가야겠다는 양이 이제 100으로 딱 됐다는 얘기는 이제 똔똔이 됐다는 얘기고, 100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100개를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뭐 50개, 뭐 70개 이렇게만 사간 거. 나머지는 뭐죠, 그러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수급으로 봐서는 발전회사들은, 저쪽 경매시장 발전회사가 포션이 크니까 발전회사들 많이 남아 도는구나. 한 번 더 또 확대 해석하면 발전회사들이 할당이 남아 도는데 경매시장에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그 수요는 적고 에미션에 대한 것들이 배출을 덜 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안 좋아지는. 그죠? 막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가 아주 안 좋겠구나. 많이 남아 돌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3%,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계획 기간이 이렇게 경과할수록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포션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계획 기간인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경매에서 포션, 할당에서의 100 중에 10개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유상 할당 10%. 이후부터는 이제 20이 될지 뭐 30이 될지는 몰라요. 유럽 애들은 자기네들이 55%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10%로 버텨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차 계획 기간부터 그 26년도부터는 뭐 20이 됐든 30이 됐든 그 포션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러면은 발전회사들이 포션이 이제 부담이 되고 다른 업종들도 더 늘어나고 하게 되면 전력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원가는 높아지고 수출은 안 되고 대한민국 어려워지는. 아주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약으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시장이라는 거, 에미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슈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에 이빨이 빠진 거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았죠. 코비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남아 도는데 굳이 환경부가 경매를 통해서 공급을 해줄 이유는 없죠. 그죠? 남아 도는데 뭐 알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정부가 자의적으로 경매를 한 석 달 동안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거 재미난 게 있죠. 요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게 거의 100이거든요. 100.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00보다 높은 거는 100개를 내가 경매를 하겠다는데 업체들이 뭐 120개 하는 업체, 130개 하면서 이렇게 100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높게 분출이 됐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유찰되는 양이 있게 되면 가격이 좀 내려오고,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안 해버린 거죠. 가격이 더 빠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가 이쪽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 내고 업체들이 샀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 수익금이 있을 거냐, 정부가. 그죠? 경매 돈 주고 사라고 업체한테 했고, 그거를 매월 경매시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수익을 확보했죠. 그게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쯤 돼요? 1조 1000억쯤 돼요. 저 돈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용처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저거 1조가 넘는 금액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2019년도부터 해서 지난달까지 누적된 경매 수익금이 1조 1천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요, 저거? 네. 온실가스 줄이게끔 투자를 유인해야 되겠죠. 그죠? 재투자해서 잘 줄이면서 감축 목표 달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요새 뉴스가 조금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엊그제 한번 뉴스가 나왔던데요. 그래서 이상하게 쓴 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쓴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반드시 그 온실가스 감축하는 CCS나 탄소 포집이나 이런 거, 조림이나 이런 쪽에 재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 큰 돈을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계속해서 뭐 그 탄소 뭐 고정가격 계약 제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CCS나 뭐 REDD나 뭐 아리백 시장이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업체들이 좀, 그러니까 감축을 하고 싶어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감축 원가가 비싸면 안 해요. 내가 시장에서 사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산 라인이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쪽 부분은 좀 에너지를 좀 잘 쓰면 온실가스를 줄일 텐데라는 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님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은 김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봐. 내가 10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톤당 얼마의 원가가 되고 CO2 감축량을 몇 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톤당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은 뭐 우리 이 A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한 톤당 줄이는데 뭐 원가가 5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이제 판단하죠. 그러면 시장 가격 얼마인데? 라고 그러죠. 2만 5천 원인데요. 그러죠. 그럼 왜 하냐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2만 5천 원에 대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이 1조 원에서 좀 커버해주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원짜리 프로젝트들도 50%는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가는 게 정답인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할지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